서울에서 30평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거기에 역세권까지.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아직 저평가된 아파트가 있다면 어떠실까요? 최근 금리나 기대감과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반등보다는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중한 회복세와 함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해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서울의 숨은 보석 같은 아파트 7곳을 엄선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예상보다 훨씬 매력적인 단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7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평가 대단지 아파트 7위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이문동 쌍용 아파트입니다. 2000년에 준공된 단지로 총 1318세대, 15개 동, 최고 25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세대당 주차는 1.16대로 보통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군을 보면 서울 이문초등학교가 도보 13분 거리에 있으며 경희여중 경희고, 경희여고, 청량고 등 중고교 선택지도 풍부해 학부모 선호도가 꾸준한 편입니다. 교통은 1호선 신이문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버스 노선과 청량리 환승을 통한 강남 여의도 접근성이 확보됩니다. 생활 인프라는 인근 한국외대 상권과 청량리 상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는 중랑천 산책로가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도 장점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2평 기준으로 2021년에는 최고 9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9월에는 8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1억 5천만 원이 하락했고 하락률은 15.5% 수준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8억 원부터 9억 2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매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평당가는 2,575만 원으로 이문동 평균 2,811만 원보다 낮고 서울 평균 3,01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로 입지 대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셈입니다. 개발 호재로는 이문휘경 뉴타운 재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청량리역 GTX 복합환승센터 확장, 면목선 경전철 추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 등도 겹쳐 있어 중장기적으로 주거 환경과 교통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신축 대비 가격 차이가 커 체감 가성비가 돋보이며 실거주와 투자 모두에서 장기적인 잠재력을 갖춘 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평가 대단지 아파트 6위는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도남삼성 아파트입니다. 1999년에 준공된 단지로 총 1278세대, 7개 동, 최고 26층 규모의 중대형 단지입니다. 세대당 주차는 1.31대로 여유 있는 편에 속합니다. 교육 환경은 도보 18분 거리에 서울계운초등학교가 있어 초등자녀 통학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만 인근에 중고등학교와 성신여대 학원가가 가까워 중등 이후 학군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교통은 4호선 기름역까지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버스 노선을 통해 종로 동대문, 도심권 접근이 수월합니다. 내부 순환로 진입이 가까워 차량 이동도 편리한 편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단지 주변에 안암병원, 이마트, 현대백화점이 있어 의료 쇼핑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다만 단지가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보행 여건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운산 숲길 등 녹지가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힙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2평 기준으로 2021년에는 최고 9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9월 최근 거래는 8억 원으로 확인됩니다. 고점 대비 1억 7천만 원이 하락했고 하락률은 17.5% 수준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8억 2천만 원부터 8억 8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매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평당가는 2,573만 원으로 도남동 평균 2,438만 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이는 역세권 입지와 생활 인프라, 대단지 안정성 등이 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기름 뉴타운과 성신여대 일대의 개발 흐름, 그리고 동북선 경전철과 강북횡단선 같은 교통 호재와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가치 회복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된 분위기지만 실거주 관점에서는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선택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평가 대단지 아파트 5위는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트레지움입니다. 2011년에 준공된 단지로 총 1370세대, 24개 동, 최고 23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세대당 주차는 1.29대로 여유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은 도보 10분 거리에 미양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학원과 접근성도 양호해 실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단지 옆 구립체육센터를 비롯해 미아 뉴타운 상권, 이마트, 현대백화점, CGV 등 대형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생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교통은 우이신설선 솔샘역까지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이며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기름생활권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접근도 쉬워 차량 이동도 편리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2평 기준으로 2021년에는 최고 10억 6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9월 최근 거래는 8억 1,7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고점 대비 2억 4,300만 원이 하락했고 하락률은 22.9% 수준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7억 8천만 원부터 9억 5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전세 매물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가율은 최근 거래가 기준 약 66%입니다. 평당가는 2,476만 원으로 미아동 평균 2,437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신축 대비 가격 부담이 적어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인근의 미아뉴타운 재정비 사업과 함께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 호재로 꼽히는 강북횡단선 경전철은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해 착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서울시와 지자체가 재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사업성 보완과 제도 개선 여부에 따라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평가 대단지 아파트 4위는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레미안 베라힐즈입니다. 2019년에 준공된 대규모 단지로 총 1,305세대, 20개 동, 최고 20층 규모입니다. 세대당 주차는 1.07대로 무난한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을 보면 단지 앞에 서울어울초등학교가 자리해 초등자녀 통학이 편리합니다. 교통은 3호선 녹번역까지 도보 6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강북권에서는 드물게 교통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단지입니다. 인근에는 NC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자리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며 북한산과 맞닿아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3평 기준으로 2021년에는 최고 14억 4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8월 최근 거래는 11억 원으로 확인됩니다. 고점 대비 3억 4천만 원이 하락했고 하락률은 23.6% 수준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11억 9천만 원부터 13억 1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전세 매물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가율은 최근 거래가 기준 약 68%입니다. 평당가는 3,333만 원으로 녹번동 평균 2,432만 원, 서울 평균 3,018만 원보다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합니다. 이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라는 점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대출 규제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매매가가 추가 하락보다는 일정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급등 여력이 제한적이지만 실거주 관점에서는 교통, 생활 인프라, 학군을 두루 갖춘 안정적인 선택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입지와 브랜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추가 회복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저평가 대단지 아파트 3위는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 풍림하이원입니다. 2005년에 준공된 단지로 총 1971세대, 28개 동, 최고 20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세대당 주차는 약 1.2대로 여유 있는 편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서울 정릉 초등학교가 있어 통학 여건이 무난합니다. 교통은 우이신설선 솔샘역까지 도보 9분 거리로 역세권 입지에 속합니다. 단지 주변에는 정릉천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산과 가까워 숲세권 입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2평 기준으로 2021년에는 최고 8억 5,500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9월 최근 거래는 6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고점 대비 2억 500만 원이 하락했고 하락률은 24.0% 수준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6억 5천만 원부터 7억 5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전세 매물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가율은 최근 거래가 기준 약 66%입니다. 평당가는 2,010만 원으로 성북구 평균 2,443만 원보다 낮고 정릉동 평균 1,957만 원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성북구 내에서 2위를 기록할 만큼 활발한 편입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었지만 여전히 급매물 소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신동아 1단지의 재건축 호재로 한동안 동반 상승 효과를 누렸지만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가격대는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평가 대단지 아파트 2위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 삼성 레미안입니다. 1992년에 준공된 단지로 총 1668세대 18개 동 최고 21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0.75대로 부족한 편입니다. 교통은 1호선과 4호선 창동역이 모두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단지로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창동역 중심 상권과 인접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근린공원과 생태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구는 창일초등학교가 가까워 통학 여건도 양호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2평 기준으로 2022년에는 최고 11억 원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8월에는 8억 2,400만 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2억 7,600만 원이 하락했고 하락률은 25.1% 수준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8억부터 9억 5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전세 매물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가율은 최근 거래가 기준 약 58%입니다. 평당가는 2,566만 원으로 창동 평균 2,091만 원보다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이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서의 인지도와 더블 역세권 입지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창동 일대는 주거 중심 지역이라 재건축 추진 시 수익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대출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급매물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전반의 공급 부족 상황 덕분에 추가 급락 위험은 제한적인 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상승 동력이 부족하지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지금 수준이 저점 매수 기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향후 GTX-C 노선과 서울 아레나 같은 개발 호재가 본격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가치 회복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30% 하락한 저평가된 대단지 아파트 1위는 어디일까요? 1991년에 준공된 단지로 총 1000세대, 13개 동, 최고 24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한 대로 현재 기준에서는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단지 인근에 서울 안천 초등학교가 자리해 있어 초등 통학이 편리합니다. 이마트와 킴스클럽, 금천구청, 안양천 산책로가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교통은 1호선 금천구청역까지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 단지이며 IC도 가까워 도심 외곽 이동이 편리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2평 기준으로 2021년에는 최고 8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8월 최근 거래는 5억 9,500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고점 대비 2억 5,500만 원이 하락했고 하락률은 30.0% 수준입니다. 저평가 대단지 아파트 1위는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였습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6억부터 7억 4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전세 매물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가율은 최근 거래가 기준 약 75%입니다. 평당가는 1,859만 원으로 독산동 평균 1,711만 원보다 높습니다. 이는 역세권 입지와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 덕분에 지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는 급매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지만
전세가율이 높아 실거주자의 매매 전환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논의가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개발 호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자는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와 역세권 입지를 고려해 저점 매수를 검토해 볼 만하며, 투자자는 정책 변수와 사업성 검토를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단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들 어떻게 보셨나요?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전면적인 상승보다는 오늘 함께 본 단지들처럼 입지가 우수한 지역과 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중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그 외 지역과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DSR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한된 유동성은 서울 핵심지, 신축 대단지 등 누구나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로만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일수록 성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지의 본질적인 가치를 따져보고 옥석을 가려내는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